일진이 돈을 뜯을 때 어깨동무를 하죠. 친하게 지내자. 웃어. 그리고 지갑을 가져가죠. 본격적으로 그럼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지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차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김민석 19.8%, 정청래 18.1%, 오찬의 접전.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조금 달라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나오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상수로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전체 국민 대상입니다. 네, 김민석 19.8%, 정청래 18.1%, 송영길 9.8%, 우원식 9.1%, 김용민 3.5%. 김용민 의원도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시그널을 보내니까 문항에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게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 뭐 대체로 뭐 이런 흐름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죠? 네, 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정청래 대표랑 박찬대 이제 당선인이 경쟁했을 때 둘 다 친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명은 반명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계속 여론조사는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방을 안 하고 있죠. 표방하고 있죠. 표방은 친명이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측근들이라든가 행동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네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차지해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엄마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엄마 사랑해요라고 하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면 사랑해요라는 워딩이 진실이 아니라 방문 쾅 닫고 가는 게 진이에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친명을 지금 네.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순방 가는 기간 동안 대통령한테 그렇게 들이받았는데 말만 친명이라고 하고 뭐 월드 클래스라고 하고 이건 그냥 언어적 표현인 것 뿐이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옳겠죠. 그렇죠. 네. 친명 대 친청의 구도로 보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우리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친청 대 친석으로 프레임을 잡고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죠?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강하게 발언을 하는 것은 호남의 민심을 누구보다 가장 자주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분인데, 그 전까지는 이 민심을 내 발언이나 나의 발걸음으로 컨트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주도 그렇고 전남 전북의 오래된 40년 이상의 민주당 당원분들, 그리고 뭐 노동위원장 전에 맡아서 많은 여론을 수렴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임계점이 지나버린 상황이어서 이제 지도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가 전당대회 때 그 목소리를 낼 거다라고 하는 민심이 너무나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중앙에 전하지 않으면, 또 내 목소리로 전하지 않으면 나 역시 이 그러니까 휩쓸려서 같이 쓸려 내려갈지도 몰라라는 어떤 다급함에서 박지원 의원도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고, 자기 지역의 여론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거세더라고요. 왜 인천에서 당선된 사람이 광주 전남 쪽 당선인 워크숍에 와서 본인이 앞에 나와 이야기를 하고 거기 왜 참석하느냐라고 일부 조직에서는 말을 하시는데, 그럼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G7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원하고 시류에 정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서 그 자리에 함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조국혁신당 창당 후에 4.10 총선 끝나고 당선인 워크숍 때 직접 내려와서 강연을 해줬어요. 그것도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이 원했기 때문에 와서 좋은 이야기, 앞으로 연대를 위한 어떤 발판처럼 의정활동을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선배로서 가서 강연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같은 잣대로 모든 상황을 평가를 해야지, 왜 송영길 대표가 광주 전남에 가서 당선인 워크숍에 발언했다는 것만으로도 뭐 하는 짓이야, 뭐 깜도 안 되는데 왜 여기 지역도 아닌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발언을 해? 라는 걸로 뭐 프레임 전환해서 뭐 걸어버리고 공격을 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잃는다는 거죠. 잠깐만요. 송영길 의원이 내려온 걸 공격한 게 정청래 대표 측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누가요? 뭐
요즘에 많이들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는데 시사타파라고 왜냐하면 되게 하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게. 시사타파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의원 측에 그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게 사실이라면. 정청래 대표 입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시사타파라고 하는 지금까지 평택 선거에서도 뭐 네거티브에 같이 일조했다. 아니, 시사타파에서 한 방송 내용이 정청래 대표의 뜻이다라고 할 수는 인정하기는 없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지자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을 시작으로 여러 뭐 딴지 커뮤니티라든지 다른 뭐 SNS 뭐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서 송영길 외나대 라는 일단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안타까워서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대 국면이기도 하고 저희 팩트 기반으로 저희가 그렇죠. 이왕이면 대화를 나눠가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친청계로 불리는 시사타파 TV 등에서 송 의원의 광주 전남 발언이나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정청래 측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청래 대표를 오케이 도움을 하시면- 주기 위해서 오케이. 예, 네, 오케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실제로 천지일보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볼게요. 구체적으로 뭘 여론조사가 우리가 뭐 팩트로 다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통계적 합리성, 유의성을 우리 감안해서 본다면 호남 제주의 여론은 이렇다고 합니다. 네, 김민석 31.8, 송영길 20.5, 정청래 11.6, 우원식 7.9. 잠깐만요. 호남 제주가 정청래 텃밭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3위. 3위를 했다는 거 이거 신뢰할 수 있나?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으로 국한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김민석 36.1, 송영길 17.6, 정청래 15.9로 3위고요. 우원식 13.7. 자, 진보층, 중도층에서 각각 김민석이 1위로 나오고 정청래가 2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김민석이 주도하는 흐름은 분명히 맞는 것 같네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아니, 여론조사- 이전 조사도 있었잖아요. 이전에 뉴스토마토인가요? 네. 그 조사한 것들 봐도 김민석 지금 총리가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또 민주당 지지층 조사하면은 좀 더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하원기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기 1년차 대통령에게 뭐 아까 표방을 안 하셨다고 했지만 들이받았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해석의 영역에서는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말은 대단히 조심하고 그리고 아니 조심하진 않았구나. 안 조심해요. 네. 타임라인을 보면 이제 근거를 그럼 말씀드릴게요. 타임라인을 봤을 그러니까 때 드러내놓고 하고 있지는 않는 거야 사실. 아니요, 드러내놓고 하고 오늘 있습니다. 90도 인사한 것도 사실 결국은 계속 그렇게 자기는 여전히 친명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적절한 비유는 아니긴 한데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일진이 네. 돈을 뜯을 때 어깨 동무를 하죠. 친하게 지내자. 웃어 친하게 해. 그리고 지갑을 가져가죠. 그럼 뭐 그 월드 클래스 대통령이나 90도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 내용이 더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런 거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그 검찰개혁 보안 수사권에 관련해서 그게 다음 전당대회 의제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으니 나는 개인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고집 피우지 않을 테니 국회와 정당에서 한번 숙고해봐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숙고와 논의를 하면 되잖아요. 숙고와 논의를 하지 않고 바로 페이스북에 보안 수사권 안전 폐지했단 말이에요.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숙고하고 뭐 논의할 생각이 없어. 대통령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이건 완전 폐지할 거요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드클래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제 노선 이게 중요한 건데 바로 그렇게 들이받으니까 사실 그 순방 중에 대통령께서 긴 장문의 글을 쓰셨죠. X에. 1500자가 넘는 긴 글이죠. 그 글의 핵심은 막스 베버를 인용한 부분인데 막스 베버가 그런 거예요. 어떤 정책이나 정치 행위를 선의로 하더라도 그 선의로 한 정책의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 선량하게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선의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악의로 한 게 아니라도 선의로 했어도 선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책임윤리, 신념윤리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보안수 사건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타임라인을 놓고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는 한번 들이받은 게 맞고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으니 말이라도 뭐 이 월드 클래스 어쩌고 저쩌고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이제 해석의 영역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명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저도 정당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선출도 아닌데 내각 총사퇴 같은 얘기를 자기 임명권자의 교감이나 뭐 승인 없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랬으면은 그 지명직 최고위원회에서 해제해야 됩니다. 당 대표가.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출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지금 반명을 표방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 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거죠. 아니 근데 뭐 길게 뭐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탁 와닿네요. 찡 뜯을 때 어깨동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폭력적인 관계다. 돈 가져가는 게 본질이지 뭐 웃어라 친구 하자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그렇다는 좀 거죠.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느끼게 되실 것 같은데 박선원 의원이 요즘에 제대로 좀 메시지를 내고 계세요. 페이북 글입니다. 네, 출마하지 않으면 당무 개입, 사진 쓰지 말라더니 이름 거론 말라. 그 순간 올까 두렵습니다. 대통령님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런가 하면은 또 김용만 의원께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겨우 지난 지금 벌써부터 정부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국민주권 정부와 호흡을 맞춰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 판단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위한다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혁 과제와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경쟁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당 분위기는 사실 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이 분명히 완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저는 견제하다가 끝날 지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가 될 만한 우리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나눠 가지거나 아니면 빼앗길까봐 조금 조바심 내고 있는 현 지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인천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데 나는 어떤 역할이라도 다 할 거다. 나가라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않을 거고 이번 전대도 그 맥락에서 같이 나는 똑같은 입장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뉴스공장에서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그리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나와서 정청래 징계권에 그 송영길 징계권에 관련해서 김어준 씨하고 같이 협의하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오다받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송영길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불편할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요즘 조금 더 진하게 풍기시는 것 같아요. 노무현 재단은 국민의 것이야. 그래서 유족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침뱉거나 뭘 가타부타 할 수는 없어.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란 주장을 하면서 상임 고문 뭐 이사진들의 주장이 훨씬 더 강력하게 어필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토론 공론의 장이 뉴스공장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곽상원 의원이 그에 관하여 반론을 하는 라이브 영상을 키셨던데 그걸 제발 한번 다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핵심 요지가 뭐던가요? 내가 지금 보실 시간이 없을지. 예, 내가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한 적이 없다. 대신 노무현을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역시 유족인데 노무현 조롱에 한꺼번에 엮여서 고통받는 시간들을 오래 겪었다. 그걸 재단이라면 조금 더 끊어준다든지 해결책을 모색해준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아예 유족들은 싸그리 배제가 되고 마치 내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할 때 내 명의가 필요하다면 빌려 쓰라고까지 했는데 그것을 내가 마치 주지 않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찝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임 고문에 대한 지위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촉 요구를 유시민 작가가 할 때 보니까 본인의 위치가 상임 고문 자리더라. 그러면 도대체 이 상임 고문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사진들의 어떤 가계도에 분명히 그럼 올라 있어야 되는데 본 적이 없고 그럼 본인이 모르셨대요? 예,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노무현 정신이라는 거는 권위주의 타파, 기득권에 대한 타파 요걸 골자로 주장을 하셨던 정신인데
오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권위주의가 타파라고 해서 권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와 권한을 무시해버려라. 그게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길이야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권위는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죠. 이재명 정부인데 대통령제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오독과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빅스피커로서 주장을 했고 그걸 다 믿어달라 하시면 분란의 씨앗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저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주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 주셔가지고 일단 민주당 분위기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제 뭐 특정 계파라고 분류되지 않는 중직급 의원을 뵀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선거 끝나고 의원들이 지역구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좀 다 휴직이다. 네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참석자들이 대체적으로는 정청래 대표의 처신이 좀 부적절하다라든가 아니면 당대표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냈고요. 그 의견에 당 의원들이 좀 그 기울어 가는 듯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이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의원들이 상당수는 하고 있는데 그걸 겉으로 표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 분위기는 좀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제가 왜 이전하고 다르다. 여쭤보냐면 뭐 제가 뭐 의원들 많이는 모르잖아요, 저도. 근데 국회를 출입한 적이 없고. 근데 주변에 이렇게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접촉한 다른 평론가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뭐 어느 계파에 특별히 속하지 않는 그 일반적인 그 중도적인 입장의 의원들도 상당히 이제는 더 이상은 정청래 대표 지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도 모르진 않을 텐데 왜 무리하게 지금 여론조사 봐도 김송 연대했을 경우에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나와서 안 될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또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 왜 나오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뭐 제가 그 계파가 없는 사람인 줄. 아니, 저는 그냥 안 된다고 다음 당대표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그러니까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상상하면은 그냥 목물러 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은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공천권을 가져가면 어쨌든 그 사람들 위주로 당을 꾸릴 수 있고 나는 지금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어쨌든 간에 그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지금 아마 상당수의 당원들이 나는 대통령한테 탄압받는다고 생각할 거다. 그래서 실제 그 딴지 게시판 가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드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개파 때문은 아닙니다. 저만 예를 들어도 여당 대표라는 건 안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PR을 선명하게 구분해서 공격수 노릇 잘해서 지지자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법사위원장 할 때도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하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잘하네. 그 박수 많이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답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를 받아왔는데 그건 야당 법사위원장일 때 역할인 것이고 공격수. 여당 대표는 조금 통합적이어야죠. 포용할 줄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안정성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사실 일을 하기 위한 통합을 우리는 요구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여러 민심을 좀 꼼꼼하게 토파 보면 세대 간 갈등도 보이고 젠더 갈등도 여전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국회가 대의해서 새로운 합의를 창출하고 통합으로 견인하는 게 원래 정치의 본령이에요. 그렇죠. 여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여당이 그걸 수행해서 그걸 기반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갈등은커녕 당내 지지층 분열도 소강시키거나 통합하려고 하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정권은 짧고 뭐 국민은 영원하다 이 레토릭보다 더 심각한 건
그 공공한 처지에 놓이자마자 바로 딴지 게시판에 글 쓴 게 더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지선 때문에 오랫동안 인사 못 드렸는데 뭐 앞으로 뭐 인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저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당원존에 당원들을 불러 모아서 욕이라도 듣고 비난받고, 아 내가 당원들한테 무슨 비판 받는지 안다. 조금 그 어떤 갈등들을 소강시키고 조율해서 통합시키려고 노력해보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지지자들이 지금 막 얼굴 붉히고 싸우고 선을 넘어가고 있는데 자기 지지해주는 게시판 가가지고 그거 하면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다음 당대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거예요. 개파 문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임기 1년차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저렇게 높은데 당대표랑 2년 내내 싸우고 공천권 가지고 막 덤비고 이러면 당이 어떻게 되겠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과 그 정부가 그렇게 충돌했을 때 사회는 어떻게 되겠으며, 이런 걱정들이 당원들한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의원들이 왜 생각이 없겠어요? 다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들이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생각이 많이 복잡하겠죠. 근데 역으로 보면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없단 말이에요. 방금 저희가 뭐 박선원 의원 네.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은 차기 총선 공천권이 걸려 있는 거라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보면은 정청래 그 대표가 오늘 귀국 행사 참석 후에 의총에서 뭐 발언이 나왔나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 도중환 말이죠? 시인의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있다는 꽃. 뜻이죠. 예. 아니 설마 그 농담이고. 그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보통 그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못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위로할 때 다 흔들리면서 다 꽃은 피는 거야라고 이제 위로하는 도정환님의 시잖아요. 그게. 예. 근데 자기한테 위로를 하는 그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아이씨 네. 내가 90도 인사 내가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더러워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가? 그렇게 연결하는 거,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뭐 분석 대상이 되고 해석 대상이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하는지. 만약에 90도 인사했다고 하는 건 저는 친명입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옛날에 대통령한테 그럼 난 13도 15도 인사할 때는 친명 아니었네 그러면. 대통령한테 나는 뭐 대통령한테 대들 생각이 없습니다라거나 그런 걸 뭔가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깍듯하게 했다 그러면은 당에 왔을 때 말을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꽃은 어디 있겠느냐, 자기 처지를 얘기하듯이 의원들하고 인사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네. 작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신경 쓴다는 얘기는 함부로 말을 못 한다는 얘기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정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청래 대표도 역시 스스로 생각하겠죠. 음. 내가 여기 출마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승부를 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여기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본인은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죽는 길이다. 그렇죠. 그걸 왜 죽는 길이라는 생각을 못 하냐. 여기서 차라리 더 깍듯하게 내려가면 그럼 그랬지. 그때 그럴 수 있는데 안 했지. 이걸 기억해 줄 텐데 아득바득 나가가지고 만약에 호남에서 선택을 못 받았어요. 처참하게 만약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청래 당 대표식이나 물론 이제 투쟁적 이미지가 강하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또 전략가이기도 했었는데 왜 이런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강미정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시사타파 등 그 우호적인 매체들 있잖아요. 박시영 그리고 뉴스공장 저 게시판 보면 사실 정청래밖에 없어요. 거기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지금 소위 말하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도 조심스럽게 조언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이동영 씨나 뭐 김용민 씨나 이런 사람들을 막 개통표 막 올려가지고 뭐 친석 수계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